안녕하세요, 봄테일입니다. 내 캐릭터로 첫 승인 이모티콘 만들기, 이모티콘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클래스는 처음 시작하시는 왕초보분들이 작은 성공을 먼저 맛보고 이모티콘 작가로서의 첫 발을 떼게 도와드리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4가지 주제를 전략적으로 제작해서 첫 승인까지 초고속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과제도 마련해 두었어요. 건너뛰지 말고 성실히 따라오시면 몰라보게 발전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함께 나의 첫 이모티콘을 제작해 보아요. 파트 1에서는 캐릭터 기획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공감 가는 캐릭터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왜 공감 가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잔망 루피나 펭수, 망그러진 곰 등의 인기 있는 캐릭터들 있죠? 그 캐릭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수업에서 하면 다양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도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캐릭터가 하는 말이 너무 나 같아. 이 캐릭터 내 남자친구랑 쓰고 싶어. 이 캐릭터 생긴 게 꼭 우리 딸이랑 똑같네. 선물해주고 싶다. 이렇게 캐릭터에게 공감이 일어났을 때 호감이 생기고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게다가 사람들이 캐릭터를 가장 많이 접하고 이용하는 가장 쉬운 수단은 온라인 캐릭터예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3년도 캐릭터 이용자 실태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주 1회 이상 디지털 캐릭터를 이용한 비중이 60%가 넘는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트에서 캐릭터 인형을 사는 비중보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온라인 캐릭터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뭘까요? 바로 카카오톡 캐릭터죠.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은 승인이 너무 어려워. 레드오션 아닐까? 라고 하지만 이모티콘 작가 지망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내 캐릭터를 홍보하는데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내 시간과 태블릿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그에 비례하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인형이나 스티커 등의 실물 상품은 제조비가 들고 홍보를 해도 잘 팔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에 반해 디지털 콘텐츠는 한번 만들어두면 자동 수입이 생기고 복제가 가능하니 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전 국민에게 무료로 내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카카오톡이라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내 캐릭터가 365일 24시간 돌아다니며 나를 알리고 수입까지 생기죠. 그만큼 강력한 내 포트폴리오가 되어준답니다. 세 번째, 단순한 스티커 하나에서 그치지 않아요. 저 역시 이모티콘 출시를 계기로 지금은 1인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종 강의 제안부터 사업화 제안, 모임 운영, 출간 제안 등 다양한 기회를 직접 발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기 작가가 아니라도 캐릭터 관련한 직업으로 뻗어나가실 수 있답니다. 내 시간과 꾸준한 노력만 기울이면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60대 이상도 모두 이모티콘 작가에 도전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모티콘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간략하게 어떤 과정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캐릭터를 만드는 4가지 스텝이에요. 크게 시장조사, 캐릭터 설정, 아이디어 스케치, 캐릭터 디벨롭 4단계를 거쳐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요. 먼저 어떤 종류의 캐릭터를 만들던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해요. 이 시장에는 어떤 상품들이 인기 있을까? 나는 어떤 주제로 공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왕초보의 입장에서 내가 사용하는 인기 이모티콘들과 똑같이 잘 그릴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 달 안에 이 정도 캐릭터는 따라잡을 수 있어 하는 이모티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캐릭터 설정에 들어갑니다. 제 캐릭터인 머송이가 예시인데요. 지금은 캐릭터 이미지가 들어간 완성된 이미지이지만 처음에는 텍스트로만 기획을 적어요. 이 캐릭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고 어떤 이미지를 표현할 생각인지 구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획안이 완성되면 그 기획에 맞춰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해요. 아이디어 스케치는 앞에 기획안에서 정했던 키워드가 잘 느껴져야 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앞에 기획안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온화함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죠? 저는 머송이 캐릭터를 만들 때 저 키워드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는 외형과 항상 부드럽게 웃고 있는 얼굴을 하면 온화함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답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은 실습을 하면서 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 스케치 중 마음에 드는 시안을 두세 가지 골라서 내 타겟이 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받아요. 내 친구, 가족, 연인이 아니라 내 캐릭터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요. 내 캐릭터를 실제로 사용할 대상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적합한 캐릭터를 고르는 과정이에요. 캐릭터는 취향을 많이 타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안 돼요. 제 경우에는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이 캐릭터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어? 어떤 느낌이 들어? 하고 타겟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제가 이모티콘을 처음 만들 때 역시 캐릭터 투표를 받았었는데요. 무려 2015년에 첫 이모티콘을 제작할 당시에 그렸던 이미지예요. 그때는 어떤 캐릭터가 인기 있다더라? 이모티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대? 하는 정보가 전혀 없어서 이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인기 투표를 받았는데요. 사실 제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왼쪽의 분홍색 고양이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압도적인 표 차이로 흰색 고양이 캐릭터가 표를 받아서 선택받게 되었어요. 제 취향은 고려하지 않고 선택받은 고양이 캐릭터로 제안하고 출시까지 하게 되었고 첫 출시에 인기 순위 6위 첫 달, 순수익 900만 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답니다. 제가 만약 제 의견대로 분홍색 고양이로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모티콘 첫 출시를 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투표는 어디서 받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내 타겟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시면 돼요. 내가 40대 엄마들을 타겟으로 했다면 주변 엄마들에게 물어보거나 맘카페에 이미지를 올리고 의견을 구하셔도 되고요. 크로스핏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면 크로스핏 동호회 밴드나 카페로 가보셔도 되겠죠. 인터넷에 올리면 도용당할까봐 무섭다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내 저작물이 도용당할 가능성보다 내가 얻는 이점이 더 클 거예요. 내 캐릭터가 어느 정도 어떤 모양인지 정해졌다면 이제 감정 표현을 그려봅니다. 이 친구를 내가 만들긴 했지만 아직 나와 친하지 않거든요. 만약 감정의 기복이 심한 캐릭터라면 웃을 땐 엄청 크게 웃고 울 때도 엉엉 울겠죠. 무기력한 캐릭터라면 항상 무표정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감정 표현은 누구 보여주려고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하고 앞으로 작업할 때 다시 보려고 만드는 과정이에요. 앞의 과정까지 다 했다면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내 캐릭터로 이모티콘 테마 주제를 정하고 이모티콘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이모티콘은 다양한 주제로 만들 수 있어서 그 주제에 맞는 스케치로 그려야 해요. 스케치가 완성되었다면 이모티콘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카카오톡 가이드에 맞춘 상품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 후 약 2에서 4주 뒤에 승인, 미승인 결과를 받게 되고 이모티콘을 최종 완성한 후 3개월 정도 대기한 후에 이모티콘 스토어에 출시됩니다. 생각보다 출시까지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우리 클래스를 듣는 여러분은 첫 시작을 하시는 만큼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서 제작하시기보다는 안내되는 템플릿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볍고 빠르게 제안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 번 경험치가 쌓여야 감도 더 좋아지거든요. 이번 클래스의 특별한 장점. 카카오톡에서 인기 있는 4가지의 테마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정석적인 내용도 물론 알려드릴 거지만 위 4가지 중 하나를 택해서 저를 따라오시면 더 빨리 첫 이모티콘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 클래스에서는 인기 테마 중 희소성 있는 테마를 공략해서 첫 승인을 따내는 전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안내는 앞으로 차차 배워보도록 하고요. 왕초보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테마를 골랐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어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모티콘을 만들 기회가 딱 한 번인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승인은 내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테마로 제작해서 일단 성공하는 법을 몸에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모티콘도 저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다른 테마도 점차 공략하시면 됩니다. 더 어려운 해보고 싶은 테마가 있다면 그동안 실력을 키워서 어려운 애니메이션도 해보고 그림체가 예쁜 이모티콘도 해보셔도 돼요. 하지만 왕초보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는 캐릭터를 처음부터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준비해 봤어요.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왕초보가 시작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나와 내 주변 인물을 소재로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캐릭터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작가님, 저는 제가 타깃이 되지 않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내가 커플이 아닌데 커플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거나 나와 다른 나이대의 타깃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목표로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타깃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초보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가장 공감 가는 대상을 캐릭터로 표현해보고 실력이 성장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타깃으로 다시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려요.